우리 토론자 중에 우리 유태연 남서울대 교수님께서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세무사회에 이번 두 번째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는 지방소득세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취득세 쪽 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로 이제 국세 쪽 중심으로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지방세에 대한 어떤 현황 내지는 특징에 대한 부분 이걸 좀 소개할 수밖에 없는 제가 위치가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박훈 지방세학회 회장님 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님 발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 많은 걸 배웠고요. 기본적인 그 말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완적인 부분 또 지방세 취득세에 대한 뭐랄까요 정보 공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위치와 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취득세 두 번째는 취득세 성격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이 발제하신 취득세 사전 검증 제도에 대한 내용에 제 생각을 좀 붙이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취득세라는 것이 조세 제도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문화하고 역사 그 나라의 특징이 반영되어서 조세 제도가 형성되는데 취득세는 전 세계 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식 형태의 취득세와 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기능을 하는 세목 중에서 없다라고 봅니다. 애초 48년도에 취득세가 사실은 그때는 취득세가 아니었고요. 명칭 자체가. 근데 52년도가 되면서 원래 출발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라는 부분으로 이게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특화가 된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 52년도에는 좀 더 과세 대상을 넓히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취득세라는 이름을 갖춘 겁니다. 52년부터. 그렇다면 48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이 세목이 도입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느냐? 52년도에 취득세라는 이름을 갖출 때만 해도 지방세수에서 15% 세수를 전무했습니다. 애초부터 위상이 대단했던 겁니다. 제가 토론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 토론과 관련해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3년부터 19년까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에 대한 부분에 이 변화율 부분을 표로 만들어 제시를 했는데 취득세 부분이 한 30%에서 25%의 지방세수를 점합니다. 대단히 큰 거죠. 대단히 큰 거죠. 그만큼 취득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이 취득세 부분은 2011년도부터 등록세하고 기존에 있던 취득세 부분을 합쳐갖고 지금 현재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냉정히 말했을 때 통합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훈 회장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관련해 갖고 제가 세무사님들한테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지금 현재 취득세 부분은 신고일 부분에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은 세무사님도 아시다시피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을 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부분을 파는 행위, 미등기 전매가 되지죠. 이 문제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큰 문제였고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련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플러스해 갖고 취득세의 추징이 크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심판원에 올라오는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취득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플러스해서 이게 왜 많이 올라오느냐면은 이거를 이 배경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세목이고 지방세인데
국가가 펼치는 부동산 시장 조정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가 관련된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 부분으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서 취득세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취득세의 제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때 정책 과세에 관련된 감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법조항 부분이 끊임없이 개정되고 감면 부분은 원래 일몰이 있어가 일정 기간만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딱 이 기간까지 합니다라는 부분을 폐지할 수 없는 상황 부분이 겹치면서 그 법조문 해석상의 문제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심판원의 심판 청구 부분이 크고 자연스럽게 취득세 추징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 부분은 뭐 누가 그랬든 간에 이제 그 취득세란 지방세가 갖고 있는 뭔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국가 정책하고 상당히 깊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세수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부동산 부분이 세수의 한 80% 이상 점이기 때문에 애초 처음에 48년도에 명칭되어진 부분의 성격 본질 부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신고 납부 방식인데 이게 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납세자의 성실과 정직성 부분을 아주 기본으로 하는 납세자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부분이 토대가 돼야 취득세가 적정히 부과되고 적정 납세가 이루어지는 이게 애초에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그 성격상 성숙한 국민의식, 납세의식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민주적 세목이다. 민주적 조세에 해당된다. 플러스해서 이런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직한 부분에 플러스해 갖고 세금을 운영하는 쪽에서의 과표 산정 체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부분의 과표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부분이니까 토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분이 있는데 건물까지 포함한 부분을 부었을 때 이거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내무부에서 이 지방세 부분이니까 이 시가 산정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과표 산정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우리가 겪었던 60년대 70년대 이 부분의 개발경제 시대에 우리나라 국토 부분의 종합관리 통합관리 부분 차원 부분에서 이게 국토교통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가격 부분을 평가하고 가격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건수로 보게 되면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건수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주무기관에 해당되지는 행정안전부 내지는 내부 부분이 그 권한 부분을 뭐 국가 정책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옮겨간 겁니다만은 이게 넘어간 상태 부분이 되지고 따라서 시가 표준액 내지는 부동산 시가 평가 관련해 갖고 국토교통부 내지는 한국감정원 부분이 중심이 되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맞물려 갖고 시가 표준액 부분에 적정 산정 부분 지금 우리 사전 검정제도 부분의 필요성 부분이 맞물려 작동되는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훈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과 관련해 갖고 이게 이제 취득세가 갖고 있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니까는 과세 표준 부분의 결정 부분의 세 가지 유형 부분이 사실상 취득 가격 부분, 그다음에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 그리고 시가 표준액 이 세 체계가 되는데 이 세 체계 부분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애초에 이 시가 표준액 부분이 진짜 공정하게 상황 부분이 온전히 반영돼 지방 입장부이 반영된 형태가 아닌 상황 하에서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부분이 이게 어떤 모호성이 있느냐면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 뭐야 그랬을 때 이제 그 항목을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호합니다. 사실은 사실상 취득 가격 부분은 신고 가격의 성격이 더 뚜렷합니다. 이게 어떤 걸 써도 문제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이 지금 정확한 소위
부동산 취득한 분이 취득세를 낼 때 정확하게 그 상황에 취득한 물권 가치에 합당한 세금을 내느냐의 부분이 이게 아주 핵심 과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 갖고는 당연히 납세자 부분이 갖고 있는 세법 지식의 한계라든지 전문성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 사전 검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이 표현 부분이 이 소위 과세 표준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2021년 8월 부분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갖고 검토되지는 부분을 보면 이거 역시 해결 부분을 못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인정하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도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한계 부분, 이거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측면 부분인데 역시 한계가 있고 우리 박훈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전 검증 제도 부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취득세 과세 표준 사전 검증 제도 부분은 납세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납세 행정 관련된 부분을 효율화하고, 그러니까 세무행정이죠.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건데 이게 충분한 홍보 내지는 인식 부분에, 즉 납세자의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담당하는 쪽 부분도 충분한 부분에 이런 도덕성 내지 신뢰성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같이 결합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아까 민주적인 세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전검증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부분에 제동을 거는 측면 부분,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 올것이 과세권 부분에 대한 부분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받아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수 있는 면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렇다 아니다 이 부분은 진행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 측면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박훈 교수님이 얼마나 고심을 해갖고 취득세 과세 표준의 사전 검증 제재를 풀어나가는 방법 부분으로 어쨌든 국세하고 이게 지방세 부분도 조화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국세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실 신고 납부 부분하고 외부 조정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부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신고서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아주 굉장히 진일보한 어떤 제안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진짜 원칙이란 게 이건 대상이 됩니다라고 원칙을 세웠을 때 그 원칙 부분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의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가 방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독일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부가 방식 부분이 적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가 산정 체계 부분, 지방세 과표 산정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까지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는 어떤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지방세에 관한 전문가답게 지방세 취득세 연역이라든지 현재 지방세 위치라든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세무사들이 주로 국세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우리 박훈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 납세자나 또 지자체 또는 세무대리인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이게 자칫하면 지자체 과세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측면도 조심스럽게 언급해 주셨고 또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마정화 박사님께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연구원 마정화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기획과제로 지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읽었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토론문에 이제 쓴 것처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면서요. 또 제가 이제 공교롭게 사실 전 직장에서 이제 국세 쪽에서 한 7년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지방세에서 7년 이게 비슷하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양쪽의 차이를 좀 기초를 해서 어쩌면 이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약간의 이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토론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특히 이제 국세 하시는 이제 세무사님들 포함해서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이 우리 지방세 과세 인프라 내지는 이 우리 과세 행정의 작동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이제 지방소득세 독립세라고 이제 이제 한 2014년 그 무렵에 떠들썩했었고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그러면 그거에 기초가 되어야 할 뭐 소득과 지출에 대한 관련 이제 국세청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죠. 근데 이 자료를 전혀 지자체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이거를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득 지출 이런 거에서 사실 우리 취득세 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자체가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권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내지는 국세는 워낙 이제 탄탄하게 기재부 국세청 내에서 그 유권 해석을 잘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지방세 또 그거에 유사하게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사실은 이제 국세하고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그냥 지자체 별로 이제 흩어져서 어떤 뭐 국세청 본청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발제문 그 토론문 이제 86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상 범위를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주로 공사와 관련된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원시 취득이나 아니면 뭐 지목 변경 등 뭐 간주 취득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저희 취득세가 이제 사실 이게 납세의식 제고라고는 하는데 이게 납세자들 내지는 사실 국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취득세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이유는 취득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취득 원인이.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저기 발제문에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뭐 상속 증여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는 무상취득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상취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세랑 같이 또 굴러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있는 데에서 어떤 취득세 사전 뭐 검증 이런 걸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초점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분명 제가 볼 땐 국세에서 사전 검증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지방의 이제 지방세 특수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관련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공사와 관련된 이제 업계에 한정해서 조금 어떤 전반적인 업종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납세의식 제고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지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7페이지에 제가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이제 내용들인데 뭐 표일은 이제 지금 이제 개인과 법 현재 이제 개정안이 아닌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취득 원인별로 된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발제하고 계시는 이 사전 검증이 이제 적용되는 그 영역이 아마 이제 그 표1에서도 이제 건축 제가 색칠한 부분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에서 아마 조금 빠지는 그런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로 본다면 표 2에서 이제 원시 취득 내지는 기타 쪽에 아마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 필요성과 이제 도입 실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취득세 사례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8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을 갖춰서 이제 기장을 하고 그걸로 세무 신고를 했느냐에 관한 관점과 잘 이제 그렇게 기장을 하고 잘 신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뭐 법령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정이 미비하다라든지 뭐 그거에 기인해서 이제 나오는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제 요 발제문에서 이제 제안하고 계신 부분은 약간은 그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아마 제안을 했고 계시는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좀 토론문 작성하면서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 양쪽의 그 문제의 비중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내지는 이제 세무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정확하게 기정을 하고 이제 신고를 했냐 이제 그 정확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 이제 법리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상세하게 이제 그 주요 항목이나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주의할 사항까지 다 이제 다뤄주시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비용 같은 경우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부 내역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세무 전문가들이 이제 사인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요것도 요 배부 내역이 그러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결국 이제 뭐 이게 법령 내지는 유권 해석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 건데 아마도 제가 사례에서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 워낙 많았던 것 같고 사실 뭐 신탁 수수료도 없고 다 이쪽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사전 검증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수행자의 자격, 책임 소재도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이제 그냥 그 실무하신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라 이게 얼마나 대표성 있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 내역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취득세랑 그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또 이제 국세자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법인세 신고 내역하고 다르게 취득세를 다르게 신고를 한다고 비용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전 검증할 때 이제 교수님 아마 이제 하셨던 그 정확성 부분은 분명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아까 아마 이제 유태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과세권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그 88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 분명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세권자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 비용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덜어주는 이런 부분도 이제 이른타당한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 조례에서 그 직접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제 뭐 일정 부동산 가격 뭐 얼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취득세일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조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정했느냐를 이제 봤을 때는 그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요 그러니까 취득세 주요 세원이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세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나름 이제 그 행정력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입법화 내지는 이제 그 약간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정책당국 입장에서 이제 이게 수용이 되려면 기존 행정력이 낭비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실 이걸 뭐 저희가 지금 아직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만약에 뭐 또 다른 손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형량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만 아마 이게 좀 뭐 과세권 침해도 아니고 뭐 내지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는 사전 검증제도 도입 실익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가 소득 소비 과세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한계나 뭐 여러 가지 조사 역량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약간의 누수 내지는 흠결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아마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에 가서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지방세 쪽에 이제 잘 고민을 해주셔서 이제 취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이제 분리해서 국세와는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등기 등록의 이제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도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받았던 발표문에서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등기 등록은 또 저희 세법 영역도 아니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 아마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약간은 또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이게 뭔가 등기부상에 뭔가 그런 제한이 이제 기재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약간 이런 거를 꺼려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제가 뭐 섣부른 판단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작성할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비 정산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지방세법상 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제 건물이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사용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기일 요 기준으로 이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로부터 60일 넘어서 공사비 정산이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에 사실상 추계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러면 이게 사전 검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같고요. 뭐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교수님께 드리는 뭐 코멘트는 아니고 사실은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발제문 뭐 이거 보시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취득세가 지금 이 신고납세 방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그 토론문 89페이지 마지막에 쓴 것처럼 이게 지금 신고납부 방식 국세에서 사실 부가가세에서 신고납세 방식 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신고납세 방식을 전제를 한 것이었을까 하는 사실 의문은 좀 들고요. 뭐 어쨌든 이미 벌써 지금 뭐 거의 50년, 60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지나온 상황에서 이걸 뭐 부가가세 방식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지금 신고납세의 어떤 그런 성격에 맞춰서 이런 이 납세자 내지는 납세자한테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기관 규정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부가가세 방식이었다면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았을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법에서 좀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성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마정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정화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지자체의 그 검증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 좀 비교 형량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몇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태현 교수님하고 마정화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우리 박훈 교수님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뭐 유태현 교수님 경우는 제가 이제 지방세 학회장하고 있지만 전임 또 학회장이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방세를 연구하셔서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이 그 취득세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저희한테 질문은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특별히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정화 박사님도 사실 지방세 연구원이 한 10년 정도 접어드는데 지금 그 전 직장에서 지방세 연구소 와서 새롭게 지방세 영역을 발굴하고 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받아서 지방세 연구원 홈페이지를 봤더니 취득세 연구가 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부분의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추계 문제라든가 대규모 공사 같은 거 뭐 생각하지 못했던 분도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발전시켜서 제도하려면 결국에 와서 고민할 게 좀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객석에서 한번 질문 있거나 토론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강호 세무사님과 그 이한우 세무사님 공통 질문 부분 빼고 일단 이한우 세무사님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누락된 금액에 대한 불성실 책임에 관한 그 독소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제가 서식 만들 때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나 법인세 그 성실신고 확인할 때도 처음 작업했을 때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경우는 몽땅 확인하신 분이 다 책임지도록 그런 방식은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걸 다 책임져라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하든가 빼든가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효력 부분과 이제 법무사의 관계 부분은 사실 제가 보고서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왜 직역 간의 다툼 연구자가 끼어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완곡하니 세무 부분의 전문가는 세무사다라고 이제 완곡하게 말을 한 거를 보면 제 입장은 미뤄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촬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고요. 그다음에 성실신고 효력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항상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이 국세청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스크린한 부분이 귀속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부분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일 때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과정에 다 들여다보지 못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이 잘못됐을 때 징계도 받고 하는 거니까 뭐 세무조사할 때 적어도 이렇게 스크린하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도 그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국세에서 성실 신고 확인이라든지 외부 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건 이미 국세에서 많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검증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지방세로 옮겨왔을 때, 즉 취득세로 옮겨왔을 때 또 국세와 달리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도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정도 우리가 연구자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시겠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도 도입을 하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방 취득세에 대해서 사전 과세표준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 합쳐서 같이 연구를 해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 검증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